예, 이제 그 파트 2 그 화재 감식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발화원인 판정부터 전기, 가스, 뭐 화학물질 뭐 쭉 내려가서 이제 차량, 선박, 항공기 화재 감식 뭐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 하겠는데, 일단 요 화재 감식론 내용 요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설명은 그래도 많이 좀 그 필요한 부분도 꽤 되고 하기 때문에 쭉 설명은 할 텐데, 약간 그 내용적으로도 좀 부담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의 양 때문에 또 그 조금 뭐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뭐 처음에 들으실 때는 좀 가볍게 들으시고, 그 다음 뭐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에 내가 내용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익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일단 처음 그 챕터 1 발화 원인 판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 일반 사항의 뭐 화재 발생 요소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그 갔었을 때 발화 원인을 판정을 할 때 이 이제 발화원, 그다음에 착화물, 그다음에 뭐 주변 환경 뭐 이런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화원 같으면은 이 발화 원인에 있어서 발화원이나 뭐 이런 산화제 등 연소 요인을 복합적으로 그 고려를 하고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원이 이제 대부분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화원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고, 그다음 뭐 이제 착화물은 이제 이 발화원에 의해서 최초 이제 이렇게 불이 붙는 그런 이제 가연물이라고 보았을 때, 그런 어떤 착화물의 존재라든가 착화된 기기, 장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착화물의 어떤 형태나 유형,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변 환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화재 발생을 이제 발생하도록 인자를 제공한 그런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또는 주변 환경, 이런 것도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옷장의 뭐 백열 등의 의류가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발화를 했었을 때의 어떤 옷장 구조라든가 뭐 백열 등 스위치 켜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촉을 뭐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처음에 좀 꼼꼼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화재 원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실화, 자연 발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화는 이제 고의가 아닌 배제가 된 우발적인 사고를 우리는 이제 실화다, 이렇게 총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연 발화는 어떤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 현상에 의한 거. 그다음에 방화는 뭐 사람이 고의로 일으킨 뭐 이런. 그다음에 원인 미상은 원인을 알 수가 없거나 또는 밝혀낼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이제 원인 미상이다, 이렇게 화재 원인을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발화 원인에 있어서 그 이제 하나씩 배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제 과정과 그 배제 방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배제를 할 때는 증거를 이제 화재 원인을 판정할 때는 증거를 기반으로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물리적 증거가 근데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발화원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설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렇게 배제를 할 때는 그 이제 발화 원인에 있어 가지고 그 여러 개의 가설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가면서 배제를 한다.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발화 지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뭐 가설 수립, 가설 검증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화 지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런 우리가 가설이라든가 이런 것 그 검증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거, 이런 내용들. 또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설 검증도 사용할 수 없고 추정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전개나 검증 및 폐기는 화재로 인한 손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손상이 커지면 뭐 가설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려워지고 또 적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설비나 기기가 발화원이었다면 외관 상태 등을 통해서 발화 전후를 비교 설명하여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 방법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과학적 방법의 절차가 그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보면 뭐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필요성 인식, 그 다음에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가설을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가설을 수립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요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 그 이제 가설을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다.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이런 그 발화 지점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이제 과거에 발생했었던 그런 그 사고 조사에 대한 검토나 뭐 이런 목격자 증언 뭐 또는 과학적 검사 결과 등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수행을 한다. 조사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실제로적으로. 그래서 뭐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관찰이라든가 실험 등 그런 다른 직접적 데이터 수집 방법에 의해서 수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요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최종 가설을 만들기 전에 되어야 하는 그런 필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기술을 이제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전문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가 화재 조사관의 지식이라든가 뭐 전문 교육 이수, 그다음에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되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설을 그 수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요 가설을 수립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하게 되고, 좀 이따가 해야 될 그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귀납적이다와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연역적이다, 요런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귀납적이다 이래 되면은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사실들이 뭐 하나 둘 세 개 막 있었을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한 개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항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걸 우리는 이제 귀납적인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그 이제 어떠한 뭐 그 이제 증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요런 과정을 우리는 순서적으로 이제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 수립을 하는 것은 이런 그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이런 화재 패턴의 특성이라든가 연소 확산, 발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뭐
그 원인 등을 포함을 해서 이런 폭발 사고의 책임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들의 책임이라든가 손상 원인 등을 이제 가설을 이제 수립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설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납적 추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설이 수립이 딱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가설 자체가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그 이제 이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검증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은 연역적 추론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이런 화재 현상과 관련된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알려진 모든 사실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가설은 실험, 그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한 어떤 뭐 물리적인 방법과 과학적 원리를 적용한 분석적 방법으로도 검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이런 검증을 할 때 약간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실험이라든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할 때는 이런 그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비슷했는지, 그죠? 요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재조사관이 이전에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할 때는 어떤 출처를 명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뭐 요 가설 검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이제 뭐 논문의 어떤 그런 것을 조금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이 비슷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출처나 이런 것을 명기를 이제 해야 되고, 만약에 증명이 안 되면 당연히 그 가설은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다른 가설을 세워 그 검증을 해야 된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검증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가설을 검증을 해서 하나의 가설만이 우리가 이제 사실과 과학적 원리에 이제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 나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검증 단계를 통과한 가설이 없는 경우에는 화재 원인을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원인 미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최종 가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도 검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최종 가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과학적 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그 기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이게 이제 기대 오차라는 것이 이제 조사관이 이제 뭐 거의 뭐 추정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하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최종 가설을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발적 원인에 의한 화재 판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발화 원인이 이제 우발적이다, 이런 우발적 원인이다, 이렇게 판별을 할 때 뭐를 근거로 이제 판별을 내리느냐 이 말인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방화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방화라는 것이 이제 고의라는 거죠, 그죠? 고의성이 있는 걸 방화라고 했으니까 모든 우발적 원인을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물리적 증거만 가지고 배제시키기가 곤란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발화 지점에서 별다른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 증거가 라이트 등을 이용한 직접 착화를 뭐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방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발적 원인에 의한 화재인 경우에 다른 발화원을 배제할 때 신중해야 된다.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식적인 선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발화 관련 기기를 이제 배제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뭐 사용 방법이라든가 원리 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적 화재라고 하는 것은
최초 착화 물질과 발화 과정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 이제 순서대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담뱃불에 의한 어떤 착화다, 무염 연소에 의한 어떤 그게 이제 발화 원인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무염 원소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염 착화가 가능한 어떤 시간이라든가, 최초 옆에 어떤 그 최초 착화가 가능한 물질 이런 거에 대한 논리가 그 논리가 이제 상황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서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 논리적인 설명이 다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개념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이 내용에 계속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기초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발화원의 원천 및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원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 발화원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또 어떻게 이동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착화물이나 이런 쪽에 가열을 시켰는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일 먼저 이제 발화원은 이제 발생은 당연히 발화원은 이제 때때로 이제 확인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인 어떤 단락흔이라든가 발열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제 확인되는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유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전기라든가 자연발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옆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되는 경우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발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발화원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재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 발화원이 연료를 착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열 전달인데, 뭐 열 전달은 대부분이 직접 접촉 전달은 그 직접 접촉으로 이제 그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실제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은 뭐 화염가스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복사열혈, 그다음에 어떤 고온가스의 흐름, 이게 이제 대류죠, 그죠? 뭐 요런 거에 의해서도 당연히 열이 전달이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열은 이제 연소가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물체 내부에 열이 이제 전도나 확산되면서 이제 물체를 이제 가열을 시키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발포 플라스틱처럼 열 관성이 낮은 물체는 열 관성이 높은 목재보다 많이 가열을 이제 시켜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열 관성은 그 앞서 이제 설명한 것도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열 관성이라는 것이 물질 표면의 온도 상승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런 온도 상승률이 저기 이제 작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발열 장치, 기기, 설비 확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발화 지역이 결정이 된다든지 하면 모든 이제 이 발열체는 잠재적인 그 발화원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발열 기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히터라든가 뭐 가스레인지, 뭐 정수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방화일 경우에는 이제 시한 발화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뭐 라이트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 기기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하는데, 일단은 그런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존재나 환경 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기구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설비나 장비 자체가 오동작을 했는 건지,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누설이 있었는지, 그다음 그게 이제 만약에 이런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연소 범위 안에 농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그런 특정 조건 같은 것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설비가 뭐 이상이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자로부터 뭐 정은도 드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료나 뭐 검사를 뭐 혹시 뭐 한 적이 있으면 그런 뭐 점검 자료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입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초 우리가 이제 발화 물질인데요. 초기 가연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발화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연소가 개시된 물질이 이제 초기 가연물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반드시 연소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 뭐 가연성 전기가 누설이 되면 순간적으로 착화를 한다. 그다음 초기 가연물이 전기 배선인 경우에는 전선 피로 또는 이제 회로 소자나 플라스틱 외함 등에도 착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발화 지점 부근의 어떤 퇴적물이라든가 주변에 그 남아 있는 물질을 살펴서 착화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발화원과 가연물과의 어떤 관련성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발화원이 가연물을 착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이제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런 어떤 뭐 직접 접촉이라든가 뭐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화원으로부터 연소된 상황이 이제 주변의 어떤 연소 형태 이런 것들 중에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어떤 경로가 있다면 이제 그 경로도 존재를 함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연소 확대 경로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발화 순서인데요. 발화 순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이 발생한 어떤 순서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발화원과 최초 착화물 그 자체로는 화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 자체로는 화재를 유발하지 않고 어떠한 그 발화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또는 그 순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서적으로 이제 본다면 어떤 소선된 물건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연소의 방향성을 찾아서 발화 지점을 우리는 이제 한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발화원을 이제 뭐 이런 과학적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이제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인데, 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과연 이걸 진짜로 이걸 뭐 적용하기에 약간 그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발화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이제 전선에 아크가 없다라는 이유로 정기적 요인을 뭐 배제를 한다든지, 점검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를 한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설을 검증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증이다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증거가 있으면 어떠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증거가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어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글을 아예 그 100% 뭘 배제를 한다든지 100%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이제 100% 뭔가 판단을 처음부터 내리는 것은 좀 약간 좀 그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어쨌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되는 거죠. 자, 발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결정.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애매한 표현인데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배제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그래서 증거가 있을 때는 배제하는 것이 맞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배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배제하지 이제 않도록 한다. 요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전 입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뭐 예인데, 통전 입장에 있어서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은 경우는 명백하게 전기적 요인에서 배제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 의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관이 이런 화재나 폭발 조사를 할 때 수립된 가설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워진 가설은 다른 조사관 등으로부터 이제 검증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화재 조사관의 최종 의견에 반증이 있으면, 우리 뭐 이건 뭐 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떤 걸 뭔가를 그거 할 때 반증이 있으면, 하나라도 반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100%다라고 할 수 없어서 가설은, 그게 이제 가설일 경우에는 수증이 되어야 되고 원점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진실인 가능성이 50% 이상일 경우다. 뭐 방화가 50% 이제 방화나 실화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진실의 가능성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의견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 뭐 probable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가설이 이제 적당한 것으로는 간주가 되는데 상당히 근거 있음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또는 이제 2개 이상의 가설이 비슷한 경우에 요때의 그 확신한 어떤 의견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있어, possible,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2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의견의 확실성이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의심됨일 경우에는 발화 원인은, 자, 요런 게 우리 뭐 이제 혹시나 시험 같은 데서는 뭐 시험 내기는 편하겠죠. 요럴 경우에는 자, 요런 가능성이 있음, 요런 것들은 발화 원인은 추정,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